안녕하세요. 법인 전문 컨설턴트 김춘수입니다. 오늘은 비상장 법인이 제정한 규정 중에서 잘못 적용하고 있는 규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린 규정이 회사에 존재하는 경우 보완 또는 수정하셔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이 임원 관련 규정을 제정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세금 절감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주총회, 이사회 또는 사원총회를 통해서 번거롭지만 규정을 제정하고 그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는 이유는 세금이 절감되어 실수령액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임원 퇴직금이 있습니다. 임원 퇴직금은 주주총회 등의 결의를 거친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지 않으면 퇴직금으로 인정받지 못해 근로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퇴직금은 퇴직소득세가 부과되어 근로소득세보다는 훨씬 저렴합니다. 퇴직금은 분류과세로 4대 보험도 적용이 되지 않고 종합소득세에 합산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소득세보다 훨씬 세금이 적습니다. 그만큼 실수령액이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송금 산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입니다.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즉 아무런 근거 없이 법인에서 자금이 유출되는 것은 송금 산입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임원급여, 상여금이 있습니다. 임원급여를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지급하는 경우 다른 임원 또는 근로자와 비교해서 그 차액에 대해서는 송금 불산입 처리하는 것입니다. 임원 상여금 역시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지급하는 경우 단 10원도 송금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세무조사에서 인정받기 위해서입니다. 임원에게 지급한 급여, 상여금, 퇴직금에 대해서 세무조사가 있을 경우 주주총회, 이사회 등에서 정당한 절차에 의한 규정에 의해서 지급한 소명자료를 제출했을 경우 과세당국은 정당한 사유 없이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법인은 번거롭지만 규정을 제정해서 자금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이런 규정이 세금 절감 효과, 송금 산입 인정, 세무조사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정당한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그 지출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거나 수입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다소 애매한 규정이긴 하지만 사회 통념상, 즉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금액인 경우에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과하거나 상식을 벗어난 금액인 경우에는 인정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셋째, 업무 관련성이 있거나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금액이라고 할지라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적용되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즉, 대표이사에게만 혜택을 준다거나 특수관계인에게만 혜택을 주기 위한 규정은 인정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법인에 있는 임원 복리 후생비 지급 규정인 이런 규정들이 앞에서 설명드린 세금 절감 효과, 송금 산입 인정, 세무조사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자금 지급 규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해외 유학 자금으로는 1년에 1억 정도 든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만치 않은 금액입니다. 이 해외 유학 자금을 법인 자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면 아주 효과적인 규정이 될 것입니다. 대표 자녀나 최대 주주인 자녀에게 해외 유학 자금을 지급했다고 가정할 경우 근로자에게도 똑같이 지급하기 위한 규정일까요? 모르긴 몰라도 대표이사나 최대 주주 자녀에게만 주기 위한 혜택일 것입니다. 경조금 지급 규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인정되는 외부 현금 경조비로 20만원 또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조금만 지급하기 위해서 이 규정을 제정한 것일까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액보다는 훨씬 더 많은 수백만원 또는 수천만원을 지급받기 위한 규정이 아닐까요? 건강검진비 지급 규정, 보통 정밀검사를 받을 경우 3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이 너무 열심히 일을 해서 근로자들이 걱정이 돼서 정밀검사를 받기 위해서 규정을 만든 것일까요? 이 규정 역시 대표나 특수관계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규정이 아닐까요? 성과급 지급 규정은 세법이 개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규정을 법인에서 제정한 효과가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은 되지 않지만 학자금이나 경조금, 건강검진비를 지급한 것이 인정됐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과연 무슨 세금을 뗄까요? 당연히 근로소득세를 납부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절세 효과가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또한 이런 규정에 의해서 지급된 금액들이 사회통념상 인정되지 않는 금액이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적용하지 않은 규정에 의해서 지급된 금액은 송금 산입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임원에게만 혜택을 주기 위한 규정이라면 아무리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만든 규정이라고 할지라도 송금 산입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송금 불산입된다는 것은 당연히 세무조사에서도 부인당한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이런 규정으로 인하여 법인에 나쁜 이미지를 끼쳐서 다른 항목들도 더 깐깐히 보게 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컨설팅을 진행하는 사람들은 왜 굳이 이런 규정들을 제정해 주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회사에서 진행하지 않는 규정도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어필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당연히 대표님들은 이런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법인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만든 규정일 뿐입니다. 만약 이런 자금들이 필요하다면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임원에게 급여나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이 낫습니다. 만약 주주라면 법인세에 영향이 없겠지만 배당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소득세로 부과되겠지만 송금 산입 인정, 세무조사에서 부인당할 확률이 극히 낮습니다. 세법이 개정된 성과급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법인세법 시행령에서는 상여금 등의 송금 불산입 항목이 있습니다. 이익 처분에 의하여 지급한 상여금은 송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과급은 제외시켰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저를 포함한 많은 컨설팅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성과급 지급 규정을 제정해서 임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해 왔습니다. 그런데 2018년 2월 13일 법을 개정을 해서 이 이익 처분에 성과급을 포함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과급 규정은 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과급으로 지급한 금액을 이익 처분으로 봐서 송금 불산입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학자금 지급 규정, 경조금 지급 규정, 건강검진비 지급 규정, 성과급 지급 규정은 임원 관련 규정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자금 지급 규정, 경조금 지급 규정, 건강검진비 지급 규정, 성과급 지급 규정은 절세 효과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송금 산입으로 인정될 확률이 극히 낮습니다. 또한 세무조사에서 부인당할 확률이 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원 관련 규정을 제정할 때 학자금, 경조금, 건강검진비, 성과급 지급 규정은 오히려 법인의 득보다는 실이 더 많습니다. 법인 상황을 고려해서 불필요한 피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다음에도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